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마켓컬리 인사이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켓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내부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콕 집어 핵심, 매일 하루치의 혁신입니다.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회사가 됐든 공공기관의 조직이 됐든 혹은 개인이 됐든 전반적이고 대대적이며 획기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켓컬리의 혁신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느 순간 혁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경영이 됐든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치의 혁신을 잘 이루고 계시겠죠? 그럼 마켓컬리는 매일 이 하루치의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 들어보시죠. 오늘의 3 top tips, 세 가지 키 메시지 요약했습니다. 먼저 매일 하루치의 혁신, 두 번째 고객 관점의 컨텐츠란 컨텐츠 기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데이터 경영 인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매일 하루치의 혁신. 마켓컬리는 스타트업이지만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를 세운 곳이 아니다. 또한 대단히 획기적인 기술로 하루아침에 성공한 회사도 아니다. 물론 마켓컬리에 혁신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개념이 달랐을 뿐이다. 마켓컬리의 혁신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고객 지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가는 것.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보다 더 성장하는 것. 마켓컬리의 혁신은 그런 것이었다. 예컨대 마켓컬리를 설명하는 혁신은 커다란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개선들의 집합이다. 그들에게 혁신이란 매일의 디테일한 개선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왔다. 마켓컬리가 생각하는 리테일, 이 소매는 디테일이다. 대표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고객의 후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공지사항에 들어갈 문구 하나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것도, 0.1%의 배송 오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모두 하루치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시도해가며 적용시켜온 것이 많다 보니 마켓컬리에는 회사가 커질수록 운영 프로세스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졌다. 시스템의 A부터 Z까지 모두 살피며 개선하는 데만도 1년여가 걸렸다. 무엇보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24시간 동안 항상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새벽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 최우선 순위였기에 모든 일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주문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도 상당히 디테일이 들어있죠. 다음 얘기입니다. 혁신의 중심이 꼭 전면적인 개편일 필요는 없으며 매일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안되고 있다. 물론 데이터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 데이터가 예측은 해줄지언정 예언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도 역시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분석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왜,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분석은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다. 문제에는 해결이 필요하듯 회사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데이터 팀의 역할이 그쳐서는 안 된다.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데이터 농장의 존재 이유다. 두 번째, 고객 관점의 컨텐츠란 컨텐츠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켓컬리의 작업 방식은 컬리 스타일을 유지하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컨텐츠에서든 비주얼에서든 자신만의 스타일을 견지할 수 있을까? 단지 유능한 카피라이터나 포토그래퍼를 영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핵심은 고객의 언어와 고객의 시각을 맞춰내는 일이다. 업을 불문하고 상품을 제조하고 기획하며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자랑하고 싶은 요소가 무척 많아 고민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요소들이 지나치게 기술적이면 고객의 마음에 전혀 가닿지 않는다. 결국 컨텐츠 기획은 내 상품의 장점을 찾는 작업이 아니다. 상품의 효용을 고객의 입장에서 찾아 강조해주는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결국 마케팅의 관점도 항상 고객의 관점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이용하기 좋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 네, 고객 관점의 컨텐츠 기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많이 듣는 얘기이긴 한데 고객의 언어 그리고 고객의 시각, 고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결국 시간 싸움이 아닐까. 얼만큼 축적되어 있는 자신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언어와 고객의 시각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데이터 경영 인사이트. 사실 어느 회사든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어떤 관계성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데이터 경영이 제일 어렵다고도 한다. 한 번은 제자가 백화점에서 속옷을 사는 사람과 명품을 사는 사람이 같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화점에서 속옷을 사는 사람과 명품을 사는 사람이 같다. 여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자, 명품은 다른 이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거고 속옷은 그 반대인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명품이란 자기 만족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속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인사이트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Connecting the dots.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도 이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했죠. 점을 연결해라. Connecting the dots. 자, 여러 개의 점을 보면서 어디에서 깊이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T자형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넓고 많은 것을 보다가 여기를 파고들어야겠다. 혹은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네 라고 직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AI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특정 산업을 한 번만 본 사람은 모든 점이 있어야 공급 곡선을 그려낼 수 있는데 5번 본 사람은 그 점의 5분의 1만 있어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백 번씩 들여다본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도 공급 곡선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사이트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힘이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2년째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하고 또 그 시리즈로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마켓컬리 인사이트 중 오늘은 파트 3, 이 마켓컬리의 운영 프로세스로 매일 하루치의 혁신, 고객 관점의 컨텐츠란 컨텐츠 기획, 그리고 데이터 경영 인사이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이의 관심사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를 넘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포스트 코로나, 그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 알아야 할 인사이트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바로 마켓컬리의 답이 있다는 거죠.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